예,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자, 이제 6주차 수업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제가 하고 있는 거죠. 6주차는 공기 마이크로미터, 게이지 블록,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6주차 수업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실수로 날려버렸어요. 근데 도저히 촬영할 시간이 안 나서 7주차에 6주차랑 7주차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양을 좀 줄였어요. 공부하시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양을 좀 줄여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촬영했던 거 다시 촬영하는 게 정말 싫어요. 자, 여튼 뭐 그건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자, 보도록 하지요. 가장 먼저 공기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기 마이크로미터.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미터 아닙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미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이름 붙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 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공기맘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원래 전기맘이도 배웠는데 여기서 뺐어요. 자, 두 개 다는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측정하는 데 쓰는 그런 측정기가 되는 거죠. 얘들은 인디케이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인디케이터인데 인디케이터는 비교 측정을 하는데 쓰는 거죠. 인디케이터고요. 다시 말해서 비교 측정을 하는 측정기입니다. 비교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노즐의 사이즈를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요. 노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는요. 자, 이렇게 노즐이라는 게 있으면 노즐로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 노즐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나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이것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틈새,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멍이에요.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공기들이 이렇게 틈새를 빠져나가는 공기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틈새에 따라서 이 틈새입니다. 자, 이 틈새에 따라서 빠져나간 공기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량이 달라지겠죠. 압력이나 유량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틈새가 넓으면 넓을수록 압력은 반비례할 거예요. 압력이 작아지면 틈새가 넓은 겁니다. 반대로 압력이 크면은 틈새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틈새하고 압력은 서로 반비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배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을 측정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틈새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빠져나가는 공기의 양이 많겠죠. 그래서 유량은 틈새에 비례한다라는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게 유량식이에요. 그래서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배압식, 유량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진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유량식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틈새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때의 유량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진공식은 반대로 공기를 흡입을 하는 거예요. 흡입을 해서 틈새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을 하는 게 진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량식하고 진공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튼 진공식까지 포함하면은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 비교 측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노즐의 크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구멍이다라 했을 때 구멍의 내경은 구멍의 내부 지름이에요. 이거는 노즐 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자, 노즐의 크기에다가 플러스 틈새를 더해서 그래서 구멍의 내경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경 측정 요 다음에 내경 측정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측정기들 중에서 내경 측정에 가장 특화되어 있어요. 내경 측정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구멍에다가요 노즐을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내경이 측정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공기 마이크로미터인데 우리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특징에 뭐가 있는지. 자, 가장 먼저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측정력이 공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측정력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측정력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기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배율이 상당히 높아요. 배율이 1000배에서 40,000배까지 확대됩니다. 매우 높습니다. 배율이 매우 높다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측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대신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정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고 측정이 어렵지만 또 하나는 측정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1mm도 안 됩니다. 측정 범위가 상당히 좁다. 그러니까 우리 정밀하게 측정하는 측정기들은요, 3차원 측정기 빼고는 다 측정 범위가 좁아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인디케이터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비교 측정기들이 대부분 다 측정 범위가 좁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화. 이 기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체를 사용하는 측정기들의 특징입니다.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천히 측정을 해야 돼. 바로 측정을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측정해야 됩니다. 바로 측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체, 지금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공기를 이용하잖아요. 유체를 이용한 모든 측정기 의 특징입니다.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인디케이터니까 비교 측정을 하는 데 쓰죠. 그래서 비교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계 게이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계 게이지로 사용을 하려면 기준을 잡아줘야죠. 상한값하고 하한값의 기준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기준링,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링입니다. 이것을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스터 기준 링이 상한값하고 하한값을 잡아줘야 되니까 2개 필요합니다. 가끔씩 문제 기준 링이 하나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2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다원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다원 측정이 가능하다. 다원 측정이라는 거는 한 번에 여러 곳을 측정을 하는 것을 다원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원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네요.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이쪽에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요. 배압식 공기 마이크로미터, 배압식이죠. 압력 측정하는 거죠. 압력하고 틈새는 서로 반비례해야죠. 틈새가 좁으면 압력이 커지죠. 반대로 틈새가 넓으면 압력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틈새하고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틈새가 크면은 배압 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압력은 작아진다. 2번이 답이 되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문제.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장점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측정력 거의 없다라 했습니다. 배율은 1000에서 40,000배 정도 아주 높다라 했죠. 다원 측정 가능하다 했죠.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마스터 2개 필요하죠. 3번이 답이 되시면 될 거고요. 자, 4번 문제예요.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장점이 아닌 것. 배율이 좋다, 배율이 높다라 그랬죠. 정밀도가 높다라 했습니다. 배율이 좋다, 정밀도가 좋다 맞는 얘기고요. 측정력이 낮다는 맞는데 사실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타입니다. 측정력이 15kg 펄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측정기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나 높을 수 없어요. 자, 이건 오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전용 측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은 직접 측정의 특징이죠. 자, 우리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비교 측정을 하는 애예요. 비교 측정을 하는 애는 품종은 조금 작아야죠.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애들. 왜냐하면 품종이 작아야 되는 거는 그만큼 뭐 픽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사용하는 게 우리 이 공기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틀렸죠. 4번이 답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측정면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틀렸네요.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예, 그러면 1번.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가 같네요. 측정력이 매우 적죠. 오차 우려할 필요 없고요. 내경 측정력에 상당히 능률적이죠. 그리고 고정밀도를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6번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일반적인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일반적인 종류가 아닌 것 추출식이란 거 없어요. 배합식, 유량식하고 비슷한 게 진공식. 또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종류 나왔네요. 자, 배율이 높고 정도가 좋다 맞고요. 통상 응답 시간이 빠르다 아니라 그랬죠. 응답 시간이 느리다 그랬어요. 느립니다. 대략 0.5에서 1초 정도로 응답 시간이 느리고요. 마스터 2개 필요하다는 말 맞고요. 그 다음에 고정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확대기구 아니죠.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얘는 유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8번 뭐 당연히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이겠죠. 내경 측정에 적합한 거. 9번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배율이 높다, 정밀도가 좋다 맞고요. 똑같은 문제였나요? 아까 나왔었던 문제인 것 같네. 이거 속가내질 못했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안찌름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 예, 자 여기 안찌름 측정을 할 수 있는 애는 2개 있습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도 안찌름 측정하는 거고요. 3점씩 내측 안찌름 측정하는 거. 내경이라고 하죠. 안찌름 측정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2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공기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11번에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측정부와 지시부를 떼어놓고 사용할 수 있다. 레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노즐이 직접 측정하는 경우 지시 범위가 매우 작아요. 그 다음에 레버 스핀들을 움직이는 부분이 적음으로 고장이 적어서 현장용으로 적합하고요. 비교 측정기로서 1개 아니지 2개의 마스터가 필요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 2번째 주제 게이지 블럭. 게이지 블럭이에요. 자, 게이지 블럭이 뭔지는 아실 테니까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립면이 없는 경우 게이지 블럭 같은 단도기 자 지지를 하는 거죠. 2점 지지를 하는 거지. 자, 2점 지지 증력에 의한 처짐 방지 2개 있었었죠. 앞에 이거 베셀점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에어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베셀점이라는 게 있고 에어리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앞에 저기 틀렸네. 베셀점이라는 게 있고 에어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베셀점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뭔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베셀점은 2, 1, 2, 3. 죄송해요. 자, 베셀점은 길이 변화가 최소가 되는 거. 그래서 표준자 같은 경우에 베셀점에다가 지지를 하는 거고, 그때 지지점은 0.2113L. 그 다음에 에어리점은 양끝이 평행해야 되는 거고, 양끝 평행. 그래서 얘는 단도기 같은 경우에 에어리점에다가 지지를 한다 해서 에어리점은 0.2203L.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었죠.
지금 여기서는 에어리점이 아니라 에어리점에 대한 얘기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좀 했나 봐요. 에어리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 끝이 평행하게 지지되는 단도기 같은 게이지 블록이 단도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도기 게이지 블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번에 게이지 블록의 세척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자, 게이지 블록을 세척을 하려면요, 이 세척제는 휘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날아가야 돼요. 휘발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알코올도 가만히 놔두면 휘발성이 있죠. 벤진이나 휘발유 마찬가지로 신너도 마찬가지로 휘발성이 있고요. 근데 이 석유라는 거는 우리가 등유나 아니면은 경유를 얘기하는데, 등유나 경유는 다른 거에 비해서 휘발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등유나 경유는 담뱃불 던져도 불 안 붙습니다. 불 꺼져요, 걔네들. 불 안 붙습니다. 그래서 등유나 경유는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등유나 경유 뿌리고 불 붙이면 안 붙어요, 걔네들. 물론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면 당연히 붙겠죠. 소주도 붙는데, 그렇죠? 19도짜리 소주도 이렇게 오랫동안 불 붙이고 있으면 불 붙는 판에 당연히 오랫동안 붙이면 붙습니다. 하지만 휘발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요. 자, 3번 문제예요. 게이지 블록의 밀착 상태 돌기 유무를 알아본대요. 이거 왜 이렇게 붙었을까요? 여기가 돌기 유무를 알아본대요. 돌기 유무는 평면도랑 관계가 있죠. 평면도를 알아보는 거는 옵티컬 플랫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랫을 알아보면 되죠. 광선 정반이라고 하죠. 옵티컬 플랫을. 그래서 광선 정반으로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옵티컬 플랫. 옵티컬 플랫이 없네요? 옵티컬 패러렐, 옵티미터, 오토콜리메이터, 공구현미경 이렇게 나왔네. 옵티컬 플랫이 없어. 옵티컬 플랫이 없으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옵티미터가 쓸 수 있는데, 요즘에 옵티미터 안 쓰는데, 아쉽네요. 자, 일단은 옵티미터가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옵티미터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오토콜리메이터도 평면도를 볼 수 있는데요. 얘는 너무 커요. 그래서 뭐 게이지 블록의 밀착 상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옵티미터를 들이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4번에 게이지 블록. 자, 게이지 블록 요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게이지 블록의 요 전 페이지에 혹시 자리가 남았을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게이지 블록입니다. 게이지 블록의 등급이에요. 게이지 블록은 등급이 KS 등급은 4가지입니다. KS는 게이지 블록의 등급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K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급이 있고, 그 다음에 2급이 있습니다. 2급 이하로도 있어요. 3급, 4급 있습니다. 다만 KS 규격에 정의된 거는 얘네들이에요. 자, 2급을 뭐라고 부르냐? 공장용이라고 합니다. 1급을 검사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급을 참조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급을 표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용, 검사용, 참조용, 그 다음에 표준용.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바뀌었었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표준용, 제로급이 표준용, 제로제로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표준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조용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역할이 뭐냐? 2급, 공장용 게이지 블럭인 2급은 역할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거는 측정실에서 측정을 할 때 사용하라는 게 공장용이에요. 측정실에서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 혹은 다른 측정기를 교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 교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 이게 공장용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용 게이지 블럭을 표준으로 삼아서 다른 측정기들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공장용 게이지 블럭이 상당히 정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용 게이지 블럭이 정밀한지 정밀하지 않은지를 알아봐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검사용 게이지 블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그럼 검사용 게이지 블록은 100% 맞을까? 아니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게 표준용 게이지 블록입니다. 그러면 표준용 게이지 블록은 맞겠어요?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게 참조용 게이지 블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K급은 어떻게 검사해요? 참조용 게이지 블록은 어떻게 검사해요? 자, 얘를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검사하냐면은 광속,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광속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 쏴서 거리 측정하는 거 요즘에 많이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지 블록은 이렇게 등급이 4가지 등급이 KS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검사용 게이지 블록. 검사용 게이지 블록을 검사하거나 조정에 사용, 검사용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표준용.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고요. 자, 5번 게이지 블록의 밀착력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게이지 블록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밀착을 하냐 하면은 진공이에요. 진공 압을 이용을 해서 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공이 잘 발생을 하려면 표면이 딱 맞닿아야 되잖아. 그래서 표면의 평면도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표면의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잘 안 붙으면요, 표면을 그 숫돌 있죠? 연마숫돌, 아주 고운 연마숫돌을 이용해서 표면을 갈아주죠. 그래서 표면의 평면도를 맞춰줍니다. 자, 게이지 블록의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리를 안 해드렸어요. 부속품을 왜 정리를 안 해드렸냐면 굳이 이거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준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외측 마이크로미터 더 있잖아요. 외측 마이크로미터 0점 조정을 하는데 쓰는 게 기준봉이에요. 이렇게 생긴 봉 가운데 이렇게 인슐레이터 있고, 그래서 25mm짜리 이렇게 기준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게이지 블록 적용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K1, 2, 3, KS 규격에는 K0, 1, 2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게이지 블록 종류가 아닌 거 링게이지는 내측 맘이나 내측 마이크로미터나 아니면은 실린더 게이지, 얘네들의 0점 조정을 하는데 쓰는 거, 아니면은 방금 내었던 공기 마이크로미터라든가, 링 게이지가 링 마스터라고 하죠. 아까 마스터가 2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기 마이크로미터가.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번 KS 규격에 따라서 게이지 블록은 총 4개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게이지 블록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고 했어요. 광파, 빛의 속도에 의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 무슨 급? K급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할 수 없죠. 밀착하는 특성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간선무늬 간격이 2.5mm 간선무늬 간격, 간선무늬하고 무늬 사이 간격이죠. 그 다음에 휨량이 0.5mm B값입니다. 그러면 평면도는, 우리 평면도 F는 2분의 람다 곱하기 A분의 B, 지지난 시간인가에 있었을 겁니다. 이 식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지난 시간이구나. 마이크로미터 정밀도 검사할 때 나왔었네요. 2분의 람다 빛의 파장은 0.6 곱하기 간격은 2.5mm, 그 다음에 휨량은 0.5m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06 마이크로미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시겠고요. 여기까지가 게이지 블록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다이얼 게이지예요.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다이얼 게이지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요. 자,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어요. 3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아닌 게 하나 있겠죠. 측정 범위가 좁음으로 적게 사용된다라 했는데 요거 하나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다이얼 게이지는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주로 비교 측정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직접 측정도 할 수가 있어요. 드물게 직접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이얼 게이지고요. 자, 다이얼 게이지 특징을 보면은 일단 소형이고 그 다음에 경량이에요. 가볍고 그 다음에 작습니다. 그래서 취급이 쉽다. 취급이 쉽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변이량, 움직이는 물체. 그래서 측정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 우리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이얼 게이지랑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측정 범위가 좁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넓어요.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측정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요? 테스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2mm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이얼 게이지는 한 10mm 정도 돼요. 10mm가 뭐 넓은 거예요? 아니죠. 뭐에 따라서? 어태치먼트에 따라서. 어태치먼트라는 거는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지지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이얼 게이지는 여러분들 뭐 기초 측정 실습하실 때 보시겠지만 테스트 인디케이터나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하이트 게이지에다가 붙여서 쓰죠. 그러면 하이트 게이지를 어태치먼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지지하는 애를 어태치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태치먼트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이트 게이지 같은 거를 어태치먼트로 사용하게 되면 하이트 게이지 전 범위가 측정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좁게 사용하면 틀렸다. 이게 4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원 측정 가능하고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어태치먼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하이트 게이지를 쓰면은 그러면 하이트 게이지 전 범위가 측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중요한 건데요. 다이얼 게이지는 되돌림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되돌림 오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되돌림 오차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실린더가 눌렸어. 그래서 이만큼 눌렸어. 그러면 바늘이 여기 와 있죠. 더 눌렸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 똑같은 위치인데 바늘의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바늘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거, 들어갈 때랑 실린더가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바늘의 위치가 똑같은 지점에서 바늘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되돌림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게이지는 이러한 되돌림 오차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4번이 답이 되시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다시 보죠. 다이얼 게이지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시차가 크다, 측정 범위가 넓다, 다원 측정이 가능하다, 직접 측정이 가능하다. 다이얼 게이지 특징 중에서 제가 하나 안 쓴 게 있네요. 자, 6번. 시차에 따른 오차가 작다. 오차가 바늘하고 뒤에 있는 눈금이 거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오차는 상당히 작은 편이래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 눈금판의 원줄을 200등분하고, 눈금이 200개라는 얘기입니다. 눈금 사이 간격이 2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눈금이 쭉 있는데 이게 눈금이 200개가 있고 눈금 사이 간격이 2mm야.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원주 길이가 2mm짜리가 몇 개? 200개 있으니까 400mm죠. 자, 원주 길이는 2πr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πr이 400 되시겠죠? R값이 얼마인지? R값은 그러면 63.7mm.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네요.
3번은 말씀드렸고요. 4번 다이얼 게이지의 직접 측정 용도가 아닌 것은 직접 측정을 할 때는 다이얼 게이지로 직접 측정을 할 때는요. 한 5mm 이하 물체 아니면은 기하 공차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도나 직각도나 구분 정도나 이런 것들은 측정이 돼요. 근데 축의 지름은 작은 애들은 가능하지만 큰 지름은 불가능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이얼 게이지로 원통체의 진원도를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사실 나중에 진원도 단원에서 해야 되는데요. V블록에다가 내가 측정하려는 피측정물을 올려놓고 다이얼 게이지를 놓은 다음에 피측정물을 돌렸을 때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변화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V블록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진원도 측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6번 다이얼 게이지는 안에 뭐가 들어있냐? 다이얼 게이지 안에는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하고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어를 이용해서 확대시켜주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이얼 게이지는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눈금선 간격이 1mm, 눈금의 일근값은 0.001, 감도가 얼마냐? 우리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감도, 앞에 감도가 있었는데 감도는 측정량의 변화분의 그 다음에 지시량 변화. 그러면 눈금선 간격이 우리가 보는 게 눈금선 간격이잖아요. 그게 지시량입니다. 그게 1mm 변했을 때 실제 측정량은 0.001mm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1000배. 그래서 1000배 확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 0.001mm를 1mm로 몇 배? 1000배 확대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4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죠. 자, 5번 회전하는 원통, 회전하는 움직이네요. 움직임. 자, 움직일 수 있는 애 측정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라 했죠. 다이얼 게이지랑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 다이얼 게이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다이얼 게이지가 없네요. 다이얼 게이지 대신 쓸 수 있는 거 테스트 인디게이터. 4번이 답이 되십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할 때 스핀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동일한 측정량에 대한 지시량의 오차.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아까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요? 스핀들이 들어갈 때 이만큼 들어갔더니 바늘이 여기 와 있었어. 다시 더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더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바늘이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똑같은 위치인데 바늘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스핀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바늘의 위치가 다른 거잖아요. 이 다른 양을 되돌림 오차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10번 문제. 다이얼 게이지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자, 스핀들을 넣을 때 장침은 시계 방향, 반대로 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측정자는 교환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핀들의 이 부분을 측정자라고 합니다. 측정자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핀들 운동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되고 시차를 작게 하기, 시차에 의한 오차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장침의 끝부분 될 수 있는 눈금판에서 떨어져서 안 되죠. 떨어지면 오차가 더 커지지. 붙어 있어야죠.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6주차 문제입니다. 제가 6주차 문제하고요, 7주차 과제, 6주차 과제 제출하는 날하고 7주차 과제 제출하는 날을 따로따로 넣을 거예요. 따로 만들 테니까 각각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서 답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만 제출하세요. 6주차에다가 하세요. 과제 제출란에다가 해주시고요. 우리 과제 제출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언젠가요? 4일까지. 그래서 10월 24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과제 제출 안 하시면 여러분들 지각으로 처리할 겁니다. 제가 영상을 안 보시면은 당연히 결석이고요. 과제는 제출 안 하시면 지각입니다. 딜레이 없어요. 과제 같은 경우는 영상이야 나중에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감안을 해드릴 수 있는데 과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제는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자, 우리 6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